아야, 다리에 쥐 났어. 새벽잠을 깨우는 그 갑작스러운 통증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한밤중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어난 경험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숨이 턱 막히고 다리는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못하죠. 그럴 땐 대부분 물 마시면 괜찮아지겠지, 나이 들면 다들 이런 거 아니야?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응급의학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이 단순한 쥐 증상이 때론 목숨을 위협하는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여러 차례 목격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학 전문의 김진욱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장년 환자분들의 증상을 진료하면서 그때 병원만 조금 빨리 왔어도 달라졌을 텐데 안타까운 순간들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 역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증상이지만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70대 후반의 어르신 한 분이 다리에 자꾸 쥐가 나고 붓기까지 생겼다고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부정맥 혈전증, 조금만 늦었더라면 폐색전증으로 번질 수 있었던 아주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쥐 나는 건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그런 거니까. 하지만 방심은 때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은 근육, 신경, 혈관, 수분 전해질 균형, 복용 중인 약물까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건강의 경고등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경우 이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로만 넘기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쥐가 났을 때 단 3초면 통증을 확 줄여주는 지압 꿀팁도 영상 속에 함께 담았습니다. 응급실에서도 제가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때 거길 눌렀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라고 하셨을 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진짜 원인 6가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습관 5가지, 통증을 바로 줄여주는 응급처치법 4단계,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위험 신호 5가지, 구독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궁금증 Q&A,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이 두려우신 분들, 다시 그 고통을 겪기 싫으신 분들께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사의 눈으로, 환자의 마음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과 편안한 밤을 지키는데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다리에 쥐가 날까? 그 원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쥐가 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육이 놀랐나 보다. 전해질이 부족해서 그런가? 날이 더워서 물을 덜 마셨나?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에는 단순한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상태를 반영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시니어 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자꾸 자다가 쥐가 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해 저는 언제나 다음 6가지 원인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첫째, 근육의 과도한 사용.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회복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낯선 활동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주로 집안에서 지내시던 74세 이명자 어르신, 손주가 놀러와서 하루 종일 마트도 다녀오고 공원 산책도 하셨답니다. 그날 밤 다리에 쥐가 나서 놀라서 응급실로 오셨죠. 낯선 활동을 갑자기 많이 하게 되면 근육 안에 젖산 등 피로물질이 쌓이면서 근육 수축 조절이 어려워지고 경련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니라 노화된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잘못된 수면 자세. 나는 무릎을 구부려야 잠이 와요. 엎드려 자는 게 익숙해서 바꾸기 어려워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이 자세들이 다리 근육에 지속적인 압박을 주고 종아리나 발바닥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고정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거운 이불을 덮었을 때 발끝이 아래로 눌리면 자다가 갑작스럽게 쥐가 나는 빈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정확한 수면 자세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무릎을 곧게 펴고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경련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죠. 셋째, 수분과 전해질 부족.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밤에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물을 일부러 적게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몸은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근육을 부드럽게 조절합니다. 그런데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이 전해질 균형이 쉽게 무너지고 그 결과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도 안 되는 시니어분들 응급실에 자주 오십니다. 물을 마시면 더 자주 깨니까라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깊은 잠을 방해받게 되는 거죠. 넷째, 나이에 따른 근육과 신경의 변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고 신경의 반응 속도도 느려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쉽게 쥐가 나게 됩니다. 단지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근육과 신경이 자극에 더 민감하고 반응성이 낮아진 것이죠. 한 68세 어르신은 전엔 며칠 걷고 운동해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무리해도 다리에 쥐가 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건강이 나빠진 게 아니라 몸이 새로운 방식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혈액순환 문제. 특히 당뇨,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경우 반드시 혈류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혈액이 다리 끝까지 잘 도달하지 못하면 근육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수축하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얼마 전 75세 여성 환자분이 오른쪽 다리에 자꾸 쥐가 나고 붓는다고 하셔서 검사를 했더니 심부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치료를 시작했지만 만약 그냥 넘겼다면 폐색전증으로 악화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 고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증 약 중 일부는 체내 전해질 농도를 변화시켜 쥐가 잘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최근에 바꿨거나 복용을 시작한 이후부터 증상이 나타났다면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약이 문제인가 싶어서 그냥 끊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는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약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약물은 다른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원인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갑작스러운 근육 사용, 다리 압박이 심한 수면 자세, 수분과 전해질 부족, 나이에 따른 근육신경 변화, 혈액순환 장애, 복용 약물의 부작용.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검사나 상담을 받는 것 꼭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미리 막기 위한 아주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 5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머,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은 공여세계에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내가 치부책에 다 적어 놓을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에 쥐가 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예방 습관만 실천해도 그 증상을 훨씬 줄이고 밤잠 설치는 일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병원에서 실제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집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어요. 첫째, 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고 계십니다. 무릎을 굽히거나 발끝이 아래로 처지는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장시간 수축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고 결국 새벽녘 쥐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기본 자세는 무릎을 곧게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은 상태.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도록 하고 이불은 너무 무겁지 않은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발 아래에 살짝 받쳐주는 것. 이렇게 하면 다리로 몰리는 혈액이 심장 쪽으로 잘 순환되고 밤새 다리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72세 박영호 어르신은 평생 쭈그려 자는 게 편했는데 자세 바꾸고 나니까 신기하게 쥐가 안 나더라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 자기 전 스트레칭 5분.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볍게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쥐나는 빈도는 확 줄어듭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강한 운동보다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3가지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벽 스트레칭.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종아리를 늘려줍니다. 30초씩 좌우 반복. 발끝 당기기. 의자에 앉은 채로 한쪽 다리를 뻗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 30초 유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데 아주 좋아요. 발목 돌리기. 침대에 누워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돌려주세요. 68세 김재호 어르신은 이 3동작만 2주간 매일 했더니 정말 쥐나는 게 줄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셋째, 수분과 전해질 충분히 섭취하기.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까봐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근육에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져 밤에 쥐가 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또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나나, 감자, 시금치, 유제품, 견과류. 75세 김인석 어르신은 매일 저녁 바나나 하나씩 먹었더니 신기하게 쥐가 안 나요. 라고 하셨어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넷째, 장시간 같은 자세 피하기 다리 펌프 운동. TV를 오래 보거나 책을 오래 읽을 때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 다리에 정말 안 좋습니다. 다리에 혈액이 몰리면서 근육이 피로해지고 쥐가 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1시간에 한 번씩만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앉은 채로 발끝을 위아래로 10회에서 20회 움직여주는 다리 펌프 운동을 해주세요. 이건 의자에 앉은 채로도 할 수 있어서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위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복용 중인 약물 점검하기. 고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증약 등 특정 약물들은 체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약을 복용한 시점부터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그 변화는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기록해 두시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끊거나 바꾸지 마세요. 약물은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체질이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쥐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생활 습관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 자기 전 스트레칭 5분 실천하기. 수분과 전해질 충분히 섭취하기. 장시간 같은 자세 피하고 다리 펌프 운동하기. 복용 중인 약물 체크하기.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밤마다 깜짝 놀라 깨는 경험 확연히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다리는 여러분 몸의 가장 말단이지만 가장 많은 경고를 보내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작은 실천으로 더 건강한 밤, 편안한 잠자리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는 갑자기 쥐가 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 4단계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새벽 시간 침대 위에서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쥐가 나면 정말 당황스럽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숨도 못 쉴 뻔했어요. 응급실에 오신 많은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알려드릴 4단계 응급처치법만 기억해 두시면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1단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쥐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 동작은 갑자기 수축된 근육을 천천히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천천히입니다. 급하게 세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라면서 통증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면 벽이나 침대 머리에 발바닥을 대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듯 움직여 보세요. 이 자세만으로도 쥐가 나 있는 근육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2단계 종아리와 발바닥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끝 당기기로 급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이제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단계입니다.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발바닥도 손으로 천천히 눌러주며 풀어줍니다. 아킬레스건 주변도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 마사지는 단지 통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축됐던 근육의 혈류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 것. 따뜻한 손으로 위로를 전한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주셔도 근육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긴장이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3단계 승산혈 지압하기.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하실 만큼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승산혈은 종아리 뒤쪽 중앙 가장 볼록한 근육이 있는 지점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 부근입니다.
이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한 번 누를 때 3초간 꾹, 1초 쉬고 다시 3초 누르기, 총 5회 반복.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면서도 조금 아프다 싶은 정도의 압력이 좋습니다. 근육 속 깊은 곳까지 자극을 주며 이완 효과를 높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지압만으로도 금세 통증이 줄고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4단계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기. 마지막 단계는 남은 통증과 근육 뻣뻣함을 부드럽게 가라앉히는 과정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쥐가 났던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주세요. 단 너무 뜨거우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손등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는 정도의 온도로 조절해 주세요. 핫팩이 없다면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짜낸 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찜질은 단지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근육의 이완 혈액순환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응급처치법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승산혈 지압으로 근육 이완시키기.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기.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갑작스러운 통증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압과 찜질은 침대 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쥐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4단계를 조용히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쥐 증상이 단순 근육 문제가 아닌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를 5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쥐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쥐가 아니다라는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다리에 쥐가 자꾸 나요. 붓는 것도 조금 있고요. 이렇게 오셨다가 당일 입원하거나 응급조치를 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쥐 증상이 단순 근육 경련이 아니라 혈전, 신경 손상, 혈류 차단, 심지어 폐로 퍼지는 생명 위협 질환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한쪽 다리가 붓고 뜨거워지며 피부색이 변할 때. 다리 중에서도 특정 부위가 유독 붓고 만졌을 때 뜨거우며 붉게 변하는 경우, 이건 단순 쥐가 아니라 심부정맥 혈전증 DVT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되고 숨쉬기 힘들고 가슴이 조이는 증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됩니다. 특히 쥐가 자주 났던 부위에서 갑자기 붓기가 생겼다면 그건 신체가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병원으로 향하세요. 둘째, 쥐가 풀린 뒤에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될 때. 보통 쥐가 나면 10분에서 20분 안에 근육이 풀리며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혹은 하루 이틀이 지나도 뻣뻣하고 욱신거린다. 이 경우에는 단순 경련이 아니라 근육, 염증, 신경 손상, 혈관 이상이 의심됩니다. 특히 움직이기도 어렵고 만졌을 때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 있다면 근육 내 출혈이나 염증일 수도 있으니 의사의 진단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다리가 창백하거나 차가워지고 감각이 둔해질 때. 쥐가 난 직후 다리를 만져봤더니 얼음처럼 차갑고 감각이 무디다 느껴진다면 이는 혈류 공급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창백함, 감각 둔화는 급성 동맥 폐색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조직 괴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쥐 증상과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플 때. 쥐가 난 직후 갑자기 숨쉬기가 불편하다.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다.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혈전이 폐로 이동해 폐색전증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즉각적인 응급 상황입니다. 119에 바로 연락하시고 혼자 움직이기보다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쥐가 자주 나면서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들 때. 예를 들어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거렸어요. 다리를 만졌는데 감각이 무뎌졌고 움직이기 힘들어요. 이런 증상은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힘이 빠진다면 척추신경 문제가 의심되므로 정밀 검사 MRI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회복 가능성이 크지만 지체할수록
영구적인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한쪽 다리가 붓고 뜨겁고 붉어질 때, 쥐가 풀렸는데도 몇 시간 이상 통증이 계속될 때, 다리가 창백하거나 차갑고 감각이 둔해졌을 때,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플 때,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있을 때, 이 5가지는 모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건강은 결국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구독자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쥐에 대한 궁금증 Q&A를 정리해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병원에 오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쥐 증상에 대해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해도 되는 건지, 바나나가 정말 효과 있는지, 지압을 매일 해도 괜찮은 건지, 오늘 이 시간엔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받는 5가지 질문을 모아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1. 운동하면 오히려 쥐가 더 잘 나지 않나요? 갑작스럽고 무리한 운동은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오히려 예방 효과가 큽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실내 자전거 등이 적합합니다. 운동 전후엔 반드시 간단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주시고 운동 중간에도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질문 2. 바나나가 쥐를 예방하는데 진짜 효과가 있나요? 네,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전해질로 부족하면 쥐가 잘 나게 됩니다. 특히 취침 12시간 전 바나나 1개 정도는 소화에도 무리가 없고 전해질 보충에도 도움이 되는 훌륭한 간식입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섭취량을 조절하시고 수치와 상의 후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질문 3. 승산열 지압 매일 해도 괜찮을까요? 예, 하루 1-2회 정도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승산열은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2가지입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기분 좋을 만큼 시원한 압력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가 약하거나 멍이 잘 드는 분은 손가락 대신 따뜻한 수건으로 가볍게 지압하거나 마사지해 주세요. 이 지압은 예방 목적뿐 아니라 쥐가 난 직후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이니 평소에 자주 연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 4. 고령자나 관절 불편한 사람도 응급처치법 따라해도 되나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무릎이나 허리,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자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끝 당기기는 앉은 자세에서도 가능하므로 부담이 적고 지압이나 찜질은 침대 위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가 불편하다면 찜질만이라도 먼저 시도해 보시고 통증이 잦을 경우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5.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자주 깨서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야간 빈뇨 때문에 물을 일부러 적게 드시는 경우 많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으로 쥐가 잘 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낮 동안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고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섭취량을 조금 줄이는 것. 이렇게 하면 야간 배뇨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 감자, 유제품 등으로 음식으로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쥐 증상은 단순히 나의 탓이라고 넘기기보다는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물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병원 진료 시 꼭 물어보세요. 알고 관리하는 분이 훨씬 덜 고생하십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여러 예방법들 좋은 건 알겠는데 언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쥐 증상을 예방하고 다리 건강을 지키는 하루 루틴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꼭 모두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 수분과 순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하기.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 밤새 마르기 쉬운 체내 수분을 보충해주는 작은 시작입니다. 너무 차갑지 않게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 3분.
침대에 앉은 채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0회씩 돌려주세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을 깨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전 앉아있는 시간 한 번씩 일어나 움직이기. TV 보시거나 책을 보실 때는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기.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다리 펌프 운동도 추천드립니다. 앉은 자세 그대로 발끝을 10회에서 20회 위아래로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자극돼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바쁜 날이라면 잠깐 발목만 돌려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걸 피하는 것입니다. 점심 수분 전해질 섭취에 신경 쓰기. 식사 중간에도 작은 컵으로 물을 자주 나눠 마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전해질 보충을 위해 시금치나 감자 반찬 또는 견과류 한 줌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외출 시에는 작은 생수병을 챙기시고 물 대신 차 종류 보리차, 옥수수차 등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녁 긴장 풀기 혈류 돕기. 집에 돌아오면 다리에 부담이 쌓이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이럴 때 발을 약간 올린 채 앉아있는 자세를 10분 정도 취해주세요. 작은 쿠션이나 베개 위에 다리를 올리면 다리의 혈류가 심장 쪽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리가 무거운 날엔 따뜻한 수건 찜질을 해보세요. 족욕도 좋지만 찜질팩 하나면 침대에서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취침 전 스트레칭 바른 수면 자세. 잠들기 30분 전 가벼운 스트레칭 5분. 앞서 소개드린 벽 짚고 종아리 늘리기 발끝 몸쪽으로 당기기 발목 돌리기 세 동작을 추천드립니다.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쥐를 예방해줍니다. 잠자리에 드실 때는 다리를 곧게 뻗고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무거운 이불 대신 가볍고 부드러운 이불, 발 아래에는 얇은 수건을 하나 받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당이 높지 않으신 분이라며 취침 한두 시간 전 바나나 반개 정도를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칼륨 보충과 포만감을 함께 줄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하루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쥐 증상 예방에 효과적인 습관들만 모은 구성입니다. 전부 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 몸이 좋아지는 느낌을 스스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오늘 하루 중 가장 조용히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만든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쥐나는 거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작은 통증이 큰 경고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채신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쥐가 나는 이유부터 예방, 응급처치,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까지 모두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특히 계단 오르내릴 때 느껴지는 통증과 관련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스트레칭과 생활습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평소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계단만 보면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될 내용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늘 한 발 앞서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리 건강, 마음 건강 모두 따뜻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